정말 내 병이 말기암이라고? 황기찬은 손에 쥔 진단서를 내려다보며 믿기지 않는 현실에 휘청거렸다. 단단하게 쥐고 있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에도 도윤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회장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할 게 있다면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김도윤이 만들어낸 이 치밀한 복수극은 단지 의학 지식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 여동생 도희를 잃은 참혹한 슬픔과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윤은 다시는 아무도 그 고통을 겪게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기찬은 몰랐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그는 오래전부터 강재인을 몰아내기 위해 계략을 꾸몄고 은호의 죽음조차 의도된 사고였다는 의심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단 하나, 김도윤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고 오직 그만이 움직일 수 있었다. 검사 결과를 믿고 절망 속에 잠겨버린 기찬은 스스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지분을 강재인에게 넘기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유서에 남겼다. 그 과정에서 세리조차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곧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말수가 줄어들고 매일 밤 독한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리는 몰래 기찬의 서재를 뒤졌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서류들. 유서 초안과 함께 강재인 앞으로 넘어간 재산 관련 문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세리는 모든 것을 눈치챘다. 기찬이 뭔가 중대한 결정을 했으며 자신에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엔 또 다른 계획이 피어올랐다. 황기찬,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세리는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들었다. 그가 연락한 상대는 의외의 인물, 바로 강미란이었다. 현재 YL그룹의 상무로 복귀한 강미란은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속내는 복잡했다. 그녀는 도윤과 제인의 편에 서는 듯하면서도 YL그룹의 실권을 틈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다. 세리는 강미란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황기찬을 내세워 모든 걸 되찾은 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럴 가치가 있을지 내가 판단해 볼게. 한편 강재인은 생각지 못한 유산 소식에 놀랐다. 그녀는 기찬의 변호사로부터 직접 유서를 전달받고 혼란스러웠고 재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특히나 도윤이 그 무렵 갑자기 재인과의 거리를 좁혀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재인은 도윤에게 물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윤은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요. 이건 정당한 대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감춰진 진실이 있었다. 도윤은 복수를 완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윤리와 감정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의 내면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며칠 뒤 기찬은 다시 도윤을 찾아갔다. 정말 나한테 암이 없었던 거냐? 그 진단서가 전부 거짓이었냐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삶을 바꿨죠. 만약 진짜 병이었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무너졌어요. 그 말에 기찬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복수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윤에게 당한 굴욕, 재산을 빼앗긴 분노, 세리조차 자신을 버렸다는 좌절감이 뒤섞이면서 기찬은 다시 어두운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 그래, 죽지 않아도 된다면 다시 시작해보지. 이번엔 진짜로 모두를 무너뜨릴 차례야. 그리고 그날 밤 세리는 또 다른 인물과 비밀스런 통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음성은 낮고 날카로웠다. 강미란, 준비는 됐죠? 당신이 움직여야 할 때예요. 며칠 뒤 YL그룹 이사회에는 낯선 안건이 상정되었다. 바로 황기찬의 복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당황한 제인은 도윤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복귀라뇨? 도윤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는 분명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리와 강미란의 연합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사회에서 강미란은 의외의 발언을 던졌다. 황기찬 회장이 최근 건강을 회복했고 다시 경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그가 더 적임자일 수 있습니다. 순간 제인의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익명의 고발장이 YL그룹 내부 감사팀에 접수되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제인이 YL그룹의 일부 자산을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사본이 언론사에 유출되자 곧이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제인 비자금 의혹 휩싸여. 제인은 경악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회계팀과 법무팀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지만 이미 회사 내부에서는 그녀를 향한 의심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미라는 차분히 움직였다.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그녀는 기밀 문건을 들고 사내 감사팀장을 따로 만났던 것이다. 한편 도윤은 갈등에 휘말렸다. 그는 제인을 믿고 있었지만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또 다른 손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환자 기록을 다시 조회했고 황기찬이 병원 기록 시스템을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 순간 도윤은 다시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또 다른 함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곧바로 제인을 찾아갔다. 제인 씨, 고발장 건 안에서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에요. 제인은 충격에 휩싸였다. 설마 고모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 판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복수를 끝낸 줄 알았던 자들, 무너졌다고 믿었던 자들, 그리고 새롭게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얽히며 여왕의 자리를 둘러싼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과거 인물이 의외의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 인물은 바로 모두가 잊고 있던 강도희의 남편이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과거의 그림자였고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그의 등장은 또 한 번의 격변을 예고하며 이미 혼란스러운 권력 구도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도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진실을 파헤쳐왔다. 누구보다 냉정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온 그는 황기찬도 강미란도 김도윤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판을 뒤흔들 인물이었다. 그가 돌아온 진짜 이유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강도희의 죽음, 은호의 사고, 그리고 YL그룹을 둘러싼 모든 음모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숨어 있었다. 그는 그 인물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작정이었다. 곧 YL그룹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여왕의 자격을 지닌 인물은 누구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